다양한 볼거리와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관광지인 제주도. 항상 아름다웠을 것만 같은 제주도에 끔찍하고 아픈 역사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랫동안 숨겨왔던 제주 4.3 사건을. 제주도는 조선시대부터 육지와 멀다는 이유로 차별 대우, 유배지 취급을 받았는데요. 일제강점기에 일본과 가까워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일본이 물러가고 남한에서 미군정 통치가 시작되며 희망을 갖고 있던 제주도민에게 미군정은 다시 등용하기 복잡하다는 이유로 친일 경찰, 관리를 재등용해 제주도민을 자극합니다. 1946년 제주도가 승격되면서 지원이 끊기고 제주도민의 삶은 더 힘들어집니다. 인구가 많아지자 육지에서 친일 응원 경찰을 보내는데요. 미군정에 대한 불만과 불신들만 가득 쌓이게 됩니다. 1947년 3월 1일 3.1절 기념행사에서 미군정 통치를 반대하는 시위가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아이가 기마경찰 말발굽에 치여 쓰러지게 되고 경찰은 도망가는데요.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경찰을 향해 돌을 던지자 군정 경찰들이 폭동으로 오인하고 군중들을 향해 총을 발포하여 무고한 시민 6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이것이 3.1 발포 사건입니다. 이 책임을 회피하자 3월 10일 총파업을 실시하는데 이때 반공우익 집단인 서북청년회가 상륙하면서 제주도민을 검거, 고문합니다.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국회의원 총선거 개최. 200개의 선거구로 투표가 이뤄지는데 제주도에 있던 3개의 선거구 중 2개가 불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제주도는 사회 주위의 섬, 즉 빨간 섬으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에 남로당 주도 아래 경찰과 서청의 탄압 중지와 단독선거, 정부 반대 통일정부 수립 촉구 등의 슬로건을 걸고 무장봉기를 일으킨 4.3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4.28 평화협상이 5.1 우익 청년 단원들에 의한 제주 모라리 방화 사건으로 결렬. 이 사건은 미군 대토벌 작전의 계기가 됩니다. 미군은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김익렬 연대장을 해임하고 박진경 연대장을 새로 임명합니다. 6월 18일 박진경 연대장 피살 사건 발생. 박진경의 악랄한 탄압에 분노한 부하가 총으로 암살합니다. 1948년 8월 15일 남한 단독정부 수립, 제주도의 대대적 토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과정에서 제14연 병사들이 4.3 진압 명령을 거부한 여수 순천 사건이 발생하면서 무고한 여수 시민들도 보복을 당합니다. 제주도에 있는 자익 세력들을 태워 죽이고 굶겨 죽이고 죽여 없앤다라는 삼진작전과 해안선으로부터 5km의 선을 긋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죽여라 라는 초토화 작전을 시행합니다. 초토화 작전으로 제주도민의 70%에서 80%의 민간인이 희생되게 됩니다. 4.3 사건은 1978년 순이 삼촌이라는 현기영의 소설로 처음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침묵하다가 2000년 1월 12일 김대중 정권 당시에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착수되었습니다. 조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2003년 10월 31일 다음 정권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 권력에 의해 대규모 희생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고 제주도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제주 4.3 사건은 정확한 명칭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 아픔을 제대로 마주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제주 4.3 평화공원에는 백비가 있습니다. 언젠가 4.3 사건의 명칭이 생기면 새기기 위해 안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언젠가 꼭 백비의 글씨를 새기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비설이라는 조각상이 있는데 이것 또한 제주 4.3 평화공원의 상징입니다. 이 조각상은 어머니가 자신의 자식을 안은 상태로 사망한 모습을 만든 것인데 정말 감동스럽습니다. 같은 국민이 국민을 학살한 사건, 제주 4.3 사건. 씻을 수 없는 아픔과 고통으로 얼룩진 사건이지만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는 4.3 사건을 항상 기억하고 이에 대해 계속해서 생각해야 합니다.